여러분, include라는 단어 그냥 포함하다라고만 알고 계시죠? 근데요, 사실 이 단어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거든요. 오늘은 이 익숙한 단어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서 여러분의 영어를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include가 뭐가 어렵냐고요? 그렇죠. 단어 자체는 쉬워요. 근데 막상 문장에서 include in이, including이니, be included in 같은 걸 딱 마주치면 순간 멈칫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가 다르지? 하고요.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include in, as part of, including. 와, 정말 머리 아프죠? 하지만 걱정은 딱 붙들어 매세요. 오늘 제가 이 뒤죽박죽인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착착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include의 진짜 속뜻부터 알아보고 여기에 전치사가 붙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목적이나 예시를 들 땐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좀 더 있어 보이는 고급 표현까지, 마지막엔 헷갈리는 다른 단어들과 비교까지 싹 다 해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보죠. 뭐든지 기초가 탄탄해야 하잖아요. include라는 단어가 가진 그 근본적인 의미, 뿌리부터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include의 핵심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걸 더 큰 그룹이나 목록, 아니면 전체의 한 부분으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모든 변형은 바로 이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의 진짜 비밀은 어원에 숨어 있어요. 라틴어로 아내라는 뜻의 in이랑 닫다라는 뜻의 클로데레가 합쳐진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큰 상자 안에 물건을 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이미지. 어때요? 포함하다라는 뜻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나요? 이 예문을 한번 보세요. 가겹이라는 큰 상자 안에 아침 식사랑 저녁 식사라는 물건을 넣고 뚜껑을 닫아버린 거죠. 이게 바로 include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쓰임새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자, 이제 기본기는 다졌으니까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이 핵심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볼 건데요. in이나 within 같은 이 작은 전치사들이 include랑 딱 만나면요, 의미가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중요하게 달라집니다. include in과 include within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in은 보통 목록이나 그룹처럼 우리 팀 명단에 너를 포함시켰어 할 때처럼 쓰이고요. 반면에 within은 연구 범위 내에 이 주제를 포함시켜야 해 처럼 어떤 경계 안쪽에 있다는 느낌을 줄 때 씁니다. 약간의 공간적인 뉘앙스가 있죠. be included in 이건 수동태죠. 내가 뭘 포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 포함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주인공이 포함하는 쪽이 아니라 포함되는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처럼요. 세금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금이 가격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수증 같은 데서 진짜 많이 보는 표현이죠?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include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의도를 담아서 써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목적을 말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싶을 때 include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include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옷을 입어요. 먼저 어떤 역할이나 기능의 일부라고 말하고 싶으면 as part of, 이걸 포함시키는 게 내 목표야처럼 목적을 강조할 땐 to include,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거, 구체적인 예시를 들 때는 바로 including을 쓰는 거죠. including은 뭐니 해도 예시를 들 때 가장 많이 쓰이죠. 이 문장처럼요. 보고서가 여러 주제를 다루는데 예를 들면 기후변화랑 에너지 정책 같은 것들이 있어 라고 콕 집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유용하죠? 자, 이제 레벨을 한 단계 확 올려볼까요? 논문을 쓰거나 비즈니스 이메일을 보낼 때 여러분의 영어를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줄 고급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include as a member는 그냥 포함하다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단순히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걸 넘어서서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인다, 환영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include but not limited to, 법률 문서나 계약서 같은 아주 공식적인 글에서
여기에 말한 것들을 포함하는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는 그야말로 필수 표현이에요. 예문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지원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언어도 지원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들리죠? 자, 그럼 전문가처럼 보이기 위한 핵심 포인트만 딱딱 짚어볼까요? 격식 있는 글에서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적을 말할 땐 to include, 예를 들 땐 including 이걸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 같은 공식 문서를 쓸 일이 있다면 include but not limited to는 그냥 외워두셔야 합니다. 아셨죠?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include의 의미를 더 예리하게 다듬기 위해서 비슷하게 생긴 다른 단어들과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걸 하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골라 써야 할지 감이 확실하게 올 겁니다. 자, 가장 많이 헷갈리는 두 단어 include와 contain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include는 우리 팀에는 메시가 포함되어 있어처럼 좀 추상적인 구성원을 말할 때 주로 쓰고요. contain은 이 상자에는 책이 들어있어처럼 물리적으로 뭔가가 안에 담겨 있을 때 씁니다.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로 구분하면 좀 쉬워요. 이 단어들은 결국 관점의 차이예요. include가 큰 전체에서 부분을 내려다보는 느낌이라면 comprise나 consist of는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아래에서 위를 보는 느낌이죠. 여기에 새로운 걸 섞어서 통합하는 incorporate, 그리고 아예 빼버리는 반대말 exclude까지 알아두면 이제 여러분은 단어 선택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include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포함하다라는 단순한 뜻을 넘어서서 상황에 맞게 아주 정확하고 세련된 표현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완벽한 도구 상자를 갖게 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배운 이 멋진 표현들, 여러분의 다음 영어 대화나 글쓰기에서 어떻게 한번 포함, include 시켜보실 건가요? 직접 써보는 것만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으니까요.